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해줄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받은 게 많아요. 근데 카테고리화는 동일하죠. 통합본, 뭐 러닝 스타일, 터칭, 심파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쌤이 지금 적은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적은 거예요. 단어 시험. 당장 다음 주 화요일부터 유의어까지 시험을 볼 거란 말이야. 물론 한글 뜻이긴 하지만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단어 공부를 먼저 하시고요. 오늘은 쌤이 셀프 테스트지는 안 줄 거야. 안 줄 건데 필요한 친구는 쌤한테 따로 얘기하면 쌤이 뽑아 줄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과제는 무조건 통합본이에요. 무조건 통합본을 먼저 끝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러닝 스타일이에요. 오늘 러닝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36번, 37, 38, 39, 40. 지난번에 우리 수업이 36, 37, 38, 39, 40. 어, 34번까지 끝나 있었는데, 34번까지만 러닝 스타일을 줬어요. 그래서 러닝 스타일은 34번까지, 그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해와야 되는 거는 모의고사 러닝 스타일 34번까지 쭉 해오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이제 터칭인데 1과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돼서 오늘 안 끝낸 친구들은 끝내야지 기출 문제를 받을 수가 있어.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로 1과 2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과까지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서 다 끝난 친구는 그냥 2과를 주는 거고 1과 받은 친구들은 일단 1과만 문제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무조건 통합본, 그 다음 러닝 스타일이 다 끝나고 나서 터칭과 심파티가 진행될 거니까 그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수업 자체가 이제 1과 수업을 다시 한번 나갈 건데 교재를 줄 거는 모의고사 터칭을 줄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고민은 하고 있는데 터칭을 넘기고 그냥 심파티를 줄지는 조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변형 문제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 다음 시간까지는 교과서 2과까지의 터칭은 다 끝내고 와야 돼요. 물론 러닝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다 끝내야 되고요. 러닝 스타일 근데 50 몇 문제야. 총 만들어진 게 50 몇 문제고 이번 거 보면 알겠지만 쌤이 지문을 또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보는 지문처럼 새로운 단어를 써서 같은 내용의 문장을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게 좀 우선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수는 하나당 한 2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런데 물론 중학교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초등학교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개인적인 지식의 차는 많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한번 볼게. A라는 학생은요. 지금 현재 쌓여있는 지식의 기준이 채점하는 거 다 문제 풀고 있는 거 다 집어 넣으세요. A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조금 더 많아. 근데 B라는 친구는 당연히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안 했다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저 새끼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준치가 안 보이니까 잘하는 친구들 보면 무슨 생각해? 그냥 저 새끼는 될 놈이야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 새끼는 저 과목을 잘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요. 놀고 싶은 거 안 놀고요.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본인이 이만큼 쌓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더 잘하고 있는 친구는 잘하는구나라고 존중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친구를 못 따라잡냐? 그건 아니거든. 왜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공부는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상적인 거는 공부를 했을 때 투자한 시간 대비 지식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요건 아니야. 요건 아니고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배우는 수준은요. 고등학교 수준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배우는 지식의 수준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얘가 다 배운 것도 너도 다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곡선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게 더뎌요.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는 쭉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게 기본적인 공부 방식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쌤이 내준 숙제에서 하는 공부 방법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지문을 다 보고 다 하나하나씩 다 하고 나서 문제를 풀고 싶어라는 방법을 공부했던 친구는 그 방법으로 인해서 만약에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공부 방법 바꿔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하는 과목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든 과목에다 다 적용을 시켜. 근데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친구들은 없잖아. 약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각각의 다른 공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는요. 기본적으로 혼자서 숙제를 할 때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간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인 목표를 내가 단어가 계속 안 좋았다라는 친구 그러면은 단어 점수도 일단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될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은 두 번째 목표는 뭐야? 숙제를 최소한 끝내는 당일까지 어떻게든 끝내보는 건데 지난번에는 통으로 못했다면 이번에는 절반만이라도 해보자가 목표가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지난번보다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가 시험이 더 어려워져. 더 어려워져.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더 피볼 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중간고사 때 내가 80점이 나왔는데 기말고사 때 시험이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 점수 더 떨어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바꿔야 되고 공부 양도 늘려야 돼. 자, 쌤도 물론 매번 시험 준비할 때 이제 너네 직전 보강하기 전날까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나를 정말 갈아 넣어서 열심히 준비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러닝 스타일이 바뀔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이 틀로 가져갈 것 같아. 왜냐면 지난 거의 한 1년 넘게 계속 틀이 바뀐 거거든. 근데 물론 직전 보강하고 나서 다시 또 생각을 해. 너네들이 이제 시험 점수를 보고 시험을 다시 다 보고 나서 아 내가 또 어떤 부분을 추가해야 되고 변경을 해야 될 거구나를 생각을 해. 무슨 말이냐면 중간고사 때랑 기말고사 때랑 교재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너네들한테 이제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뭐 페널티를 20번씩 쓰고 가라고 하는 게 이제 단어의 페널티였다면 기말고사 때는 또 바뀔 수 있어. 원래 작년에 했던 건 뭐냐면 재시험을 봐요. 재시험을 보는데 한 번에 통과한 애들에 비해서 두 번째로 본 애들은 어 되게 한 번에 더 기회를 받은 거잖아. 그래서 난 동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페널티를 줄였어요. 5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물론 페널티는 그때그때 적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방식에서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은 쌤도 어떻게 바뀔 거야. 나조차도 바뀌려고 해요. 그렇다면 하면 너네들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목표가 뭐야? 대학을 가려고 온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대학교 올라가서 학원 다닐 거야? 고등학교 때 가장 필요한 거는요. 니들이 공부하는 방법의 습관이 지금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사실 고등학교 때 이미 올라왔을 때 완성돼 있으면 베스트야. 그러면은 고등학교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뿐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잡혀 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대학교 올라가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 과목마다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했던 게 나는 단어만 되게 많이 외웠었어.
난 단어를 제일 영어 공부에서 90% 가까이를 단어만 했었어요. 단어만 했었어. 그리고 국어 공부의 90% 가까이를 뭐만 했냐면 소재, 주제 파악하는 것만 했었어. 그리고 수학 공부의 90%는 뭐만 했냐면 문제 푸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학 공부에서 문제 푸는 것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암산이 다 됐고요. 공식이라는 게 다 베이스가 돼 있는 거야. 근데 공식이 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만 풀어서 안 되겠지. 그 친구들 공식 외우는 것부터 해야 돼요. 공식 외우고 이해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단어를 외웠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단어에 대한 그러니까 글을 읽는 거에 대한 이해도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어법에 대한 개념도 그나마 괜찮았고요. 그런데 국어는 오히려 반대로 글에 대한 소재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야. 맨날 나는 내 주관을 집어넣었어요. 영어에서는 안 그러는데 국어에서는 내 주관을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맨날 국어 문제 풀 때마다 선생님한테 듣는 말이 이거였어. 근데 답 이거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영어도 국어도 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사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집중하면서 공부를 했고 사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과탐을 안 했거든. 사탐 같은 경우에는 쌤은 그냥 나는 정말 미안한데 저거 안 풀었어. 문제집 하나도 안 풀었어. 시험 전에는. 학교에서 필기해준 거 그것만 읽어서 어느 정도까지 읽었냐면요. 눈을 감잖아. 내가 노트 어디에다 한 거 어떻게 되어 있는 것까지 기억할 정도로 난 읽었어. 난 그렇게만 했어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쌤 그러면 과학은요? 라고 하면 쌤은 대학교에서 물리를 들었거든? 대학 물리를 들었거든? 근데 물리는 사실 나는 수학이랑 좀 많이 비슷했어갖고 그렇게 어려운 건 잘 못 느꼈는데 쌤 주위에서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이 올고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의 막 화학 공식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화학 공부하는 형들을 잠깐 보니까 그 육각형 모양 그걸 한 거 있지. 그런 거 같이 쓰면서 공부하던데 근데 쓰고 외우고 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었어요. 화학 공부. 그리고 생명도 마찬가지였어. 생명도 그리면서 많이 하더라고. 생명도 되게 그리면서 많이 했고 지구과학은 미안해 내가 잘 모르겠어. 걔도 근데 그리지 않을까? 걔도 그리면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난 지구과학 자체를 그 돌덩이 종류 너무 많은 거 보고 너무 싫었거든. 어. 난 그게 너무 싫었고 화학은 분명히 주기율표를 칼칼하면 알아차릴 다 외웠는데 이 새끼가 자가증식을 계속해. 그래서 나랑 안 맞는구나 했었어. 어. 그래서 각각의 공부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전 보강은요 2시에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혹시라도 남아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남아서 하고 가도 되고요. 쌤이 어,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졌어. 쌤 그날 직전 보강이 추가로 생겼어. 그래서 9시부터 질문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공부를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해도 되고요. 9시 이후부터는 계속 질문 받아줄 거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다시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자, 모의고사 36번 가봅시다. 왜 32번까지 숙제를 내줬지? 자, 할게요. 어, In the old Stone Age 구석기 시대에는요, small bands of 20 to 60 people, 작은 여기서 band라고 하면 무리죠. 20명에서의 20명에서 60명에서의 사람들의 무리가 wandered 이리저리 거닐고 댕겼다. 35 너네 안 들어가. 버려. 저희 시험 범위에 34, 36이잖아. 왜 35 안 들어가? 35는 안 들어.
이리저리 거닐다, 뭐 걸어서 돌아다니다 이렇게 되니까 체크하세요. 자, once people began farming,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they could settle down. 그들은요 정착할 수 있었대요. 어디에? 그들의 농경지 근처에서. 자, 여기서는 farming이라고 하면 농사고요. 여기서는 farms는 그냥 농경지죠. 농경지 근처에 정착할 수 있었대요. 자, 음식을 찾아서 돌아다녔지만 하지만 농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했다고요? 정착하기 시작했다고요. As a result, 그 결과 마을과 도시들은요 grow larger, 더 커졌대요. 좀 더 커졌대요. 자, living in community, 그렇게 더 커지니까 공동체로 사는 것은요 허용하게 해줬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조직하도록 그들 스스로를 more efficiently, 더욱더 효율적으로 조직하도록 하게 해줬대요. 자, allow라는 동사는요 오형식 동사죠.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받는 녀석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허용하다라고 하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받는 녀석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자, 하나 더. 지금 여기에 themselves가 들어가 있어요. 이 themselves는 누굴까? people들이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them이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 목적어랑 같으니까. 자, 오형식 동사에서 기본적으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어랑 보어 또는 주어랑 동사의 관계예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그럼 얘는 뭐야? 얼거나이즈의 목적어잖아.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지금 같기 때문에 또 제기되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저 쌤이 여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봤을 때는 이제 efficiently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뒤에 내용에서 보면요. They could divide up the work. 자, 그들은요 뭐 할 수 있었냐면 나눌 수 있었대요. 일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야? Of producing food and other things. 음식과 다른 것들을 생산하는 일을 나눌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이 뭐야? 그들이 필요하는 일하고 돼 있어서 지금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요 앞에 거 꾸며주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 음식과 다른 것들을 생산하는 일을 분담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됐다라는 얘기가 되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면 자, 뭐뭐 하는 반면에 라고 해석해 주세요. Y를. 그래서 몇몇 노동자들은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요 짓는데요 새로운 집을 짓고요 그리고요 도구들을 만들었대요. 일이 분업화가 됐죠. 효율적으로 됐어. 자, 동사 1번이 built고요 동사 2번이 made인 거 체크해 주시고 자, village dwellers also learn. 자, 마을 거주자들은요 또한 배웠대요. 뭐 하는 것을?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대요. 뭐 하기 위해서? 일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또 배웠대요. 자, 그런데 여기 문장에서 보면은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예요? 투부정사 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빠르게 일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어떻게 귀결돼? 효율적이다라고 귀결될 수가 있을까? 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의 분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일 속도가 빨라지게 됐잖아. 자, 그다음 봅시다. 예를 들어서 tool maker들은요, 도구 제작자들은요, 또 공유할 수 있었대요. 일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 뭐 하는 일이에요? 돌도끼랑 돌칼을 만드는 일을 공유할 수가 있었대요. 자, 지금 여기 문장에서 전치사 뒤에 뭐 있어? 동명사 와 있죠. 그래서 함께 일함으로써 더 많은 도구를 만들 수 있대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만들 수 있었대요. 자, 지금 여기 문장 잠깐만 보면요. 이 두 문장은요. 결국 이 문장의 예시가 되겠지. 요 두 문장은요. 요 문장의 예시가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한 예시는 뭐야? 이게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얘가 순서 문제였잖아. 얘 문제 같은 경우에는 living as a result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C라는 문장이었고 여기 두 개서부터 이게 A였고요. 얘가 B였거든요. 결국 단서 어떻게 잡은 거야? 이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네. 이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네로 단서가 잡힌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게 뭐예요? 얘에 대한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됐던 거잖아. 글이 되게 이쁘게 잘라줬어. 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거는요. 농경 공동체 생활은요. 뭘 가능하게 해줬어요? 분업이라는 걸 가능하게 해줬지. 근데 그 분업을 어떻게 하도록 강요하겠어? 효율적으로 하도록 강요하게 해줬다라는 게 이 글이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efficiently라는 단어 여기서 좀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두 개 문장이 주제 문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에 빈칸 나오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없어요. 넘어가도 돼? 37번 갈게요. 쌤이 구문 분석하면서 몇 개 틀렸던 게 있어서 하면서 좀 고쳐 나갈게요. 자, 뭐 사실 이거는 별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광물이라는 게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광물이 냉각 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어. 한번 볼게. 자, 자연 과정은요 형성한대요. 뭐를요? 광물을 형성한대요. In many ways 많은 방법으로 광물을 형성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오죠. 응? 일단 쌤이 갖고 있을 테니까 추천해서 마무리하고 공부하도록. 예를 들어서 뜨거운 녹은 돌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녹은 돌이라는 게 결국 용암이라고 해서 그래서 용암이에요. 뜨거운 용암 물질은요 뭐라고 불려지는 마그마라고 불려지는 자 다시 볼게. 이 두 개의 관계가 지금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래서 코드 PP 형태 들어간 거 체크해 주세요. 이 마그마라고 불리는 물질은요 식힌대요. 식는데요. 언제? 이것이 지구 표면으로 도달했을 때 또는 심지어 어디였을 때? 표면 아래에 갇혀졌을 때. 자,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거는 다 뭐야? 요 마그마죠. 그래서 표면에 있을 때도 식고요. 그리고 표면 아래에 있을 때도 식는데요. 자, 마그마는요. 미안해. 뭐뭐 하면서 마그마가 식으면서 이것의 원자는요, 잃는데요. 열 에너지를 잃고요. 그리고 원자는요, 움직인대요. 서로 가까이 움직인대요. 그리고요, 시작한대요. 뭐 하기 시작해요? 결합하기 시작하죠. 뭘로? 화합물로 결합하기 시작한대요. 자, 그래서 동사 1번은요, 루즈고요. 동사 2번은요, move고요. 동사 3번은요, begin이에요. 근데 begin이라는 녀석은 특징이 있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to, 부정사, VING 같이 올 수 있어.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있기는 해. 약간 진행을 강조할 때 VING를 쓰기는 해요. 근데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할게요.
During this process, 이 과정 동안에, 즉 뭐 하는 동안에, 마그마가 식는 과정 동안에 원자인데 different compound, 다른 화합물의 원자가 arrange, 배열된대요. 스스로 배열된대요. 자, 지금 여기 제기대명사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야? atoms랑 themselves랑 둘이 같은 거겠지. 둘이 같은 거예요. 뭘로? 질서 정연한 그리고 반복적인 패턴들로 스스로 배열된대요. 마그마가 식으면서 에너지를 잃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동까지 해요. 그러면서 화학물질로 결합까지 해. 그런데 이 과정 동안 요 안에서 어떻게 돼? 서로 다른 화학물질의 원자가 또 배열된대요. 반복적인 패턴으로 또는 질서 있는 패턴으로. 자, the type and amount of elements. 자, 여기서 주어는요, elements가 주어예요. 그래서 determines 복수 동사 와 있는 거 조심하세요. 함정 빠지기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원소의 종류와 양이 존재하는 거죠. 어디에서? 마그마에 존재하는 요 양이요. 부분적으로 결정한대요. 어떤 광물이 형성될지를 결정한대요. 자, 지금 여기 문장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왔다. 그럼 뭐야? 간접 의문문이죠. 됐어요. 그래서 어순 조심하세요. 얘 고치자. 미안하다. 이거 전체 그냥 의문문으로 보시고요. 얘 주어로 보세요. 문장 전체가. 여기서 위치가 형용사로 미네랄스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전체를 그냥 의문사로 보세요. 맞아. 간접 의문문이야. 근데 의문사 자체가 앞에 나오고 뒤에 헷갈리면 그냥 주어로 그대로 놔도 되는데 얘는 간접 의문문이라서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어순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문 분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려고 what이나 또는 how 같은 녀석도 뒤에 형용사 오고요. which라는 녀석은 뒤에 명사가 와서 어떤 명사라는 형태를 또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의문사로 통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헷갈리면 쌤이 그냥 적어놓은 구문 분석대로 보세요. 원소의 종류와 양이 결국 어떤 광물이 형성될지를 결정한대요. 또한 결정의 크기는요, 형성되는 결정의 크기는요, 주어가 빠져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크리스탈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복수동사 들어가는데, 근데 잘 봐. 얘는 단수라서 얘는 단수 취급해줘요. 왜? 주어가 사이즈가 주어예요. 이해됐어? 조심해. 얘는 얘를 꾸며줘서 복수동사 온 건데 얘는 얘 때문에 단수예요. 이해됐어? 달려있대요. 뭐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빨리 마그나가 식는지에 따라 달려있대요. 다시 한번 여기도 간접 의문문이에요. 어순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자, 지금 이 문장 잠깐만 보면은 마그마 다음에 쿨 동사 나오고 어떻게 되냐면 slowly 나와 있지. 부사 나와 있어. 맞아?
맞아. 얘 코스 꾸며주고 있고 쿨스라는 녀석이 자동사야. 근데 여기 문장에서도 잠깐만 보면요. 여기도 의문사 how 다음에 올 수 있는 녀석은 형용사 또는 부사잖아. 여기도 지금 라피드가 아니라 라피들리 부사 나온 이유가 뭐야? 동사 꾸며주고 있어서 그래요. 이해됐어요. 동사 즉 쉽게 생각하면 여기 라피드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얼마나 빠르게 씻느냐잖아요. 그러면 동사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부사 들어가야 되고 그 뒤에 문장에서도 다시 나오지만 여기 slowly 천천히 씻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cool스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부사는요 동사랑 명사 빼고 나머지 싹 다 꾸며주고요. slow라는 형용사는요 명사만 꾸며줄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 이해됐어요. 자, 결정은요, 형성되는 결정은요, are generally large, 일반적으로 크대요. 뭐 하기에? enough to see with unaided eyes라고 되어 있어요. 도움을 받지 않은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게 충분히 크대요. 일반적으로 크대요. 자, 근데 지금 문제 잠깐만 볼게. 여기 large라는 녀석이 품사가 형용사죠. 자, enough to 부정사는요.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냐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 형용사 부사 같은 경우는 enough 앞에 와야 되고요. 명사 같은 경우는 enough 뒤에 와야 돼요. 그 말인즉슨 이 둘의 자리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자, 그럼 여기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unaided eye라고 되어 있는데 aid라는 단어가 뭐냐면 도움을 주다라는 표현인 건데 도움을 주지 않는 거잖아. 근데 수동태야. 도움을 받지 않은 거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생 문깔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유관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해석할 때 당황하지 말라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직역으로 해석해도 돼요. 자, 이것은요. 뭐 때문인지 보니까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결정이 더 크대.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요, 뭐 때문이냐면 원자는요, 가진대요. 충분한 시간을 가진대요. 함께 이동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더 큰 결정을 형성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때문이래요. 자, this is because라고 되면은 뒤에 원인이 나오고요. why가 들어가면은 뒤에 결과가 나오거든. 따라서 이때 가리키는 this는요, 결과고요. 여기서 y 앞에서 가리키는 this는 뭐가 되냐면 원인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 y하고 because의 쓰임새가 달라서 어법 문제 자주 나와요. 결국은 얘는요 해석도 돼야 돼. 자, 여기서 결과는 뭐냐면 눈으로 볼 만큼 충분히 크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보니까 시간이 있었던 거야. 어떤 시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더 큰 결정을 만들 시간도 있었다고 됐어요. 자, 여기 것 좀 보면은 이번에 들어가 있는 타임이 뭐야? 명사잖아. 그래서 이 사이 enough 뒤에 와 있는 거 보이죠? 됐어? 넘어가도 돼요? 자, 그리고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면 이번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작아지겠죠? 다른 결과를 가져요. 자, 크리스탈은요, 형성되는 크리스탈은요, will be small, 작을 것이래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요, you can easily see, 당연히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개별 광물 결정을 쉽게 볼 수가 없대요. 자, 그럼 볼게. 마그마가의 냉각 속도에 따라서 결정 크기에 대한 게 좌지우지가 되죠. 첫 번째, 빨리 식으면 결정 크기는 어떻게 돼? 작아지고 천천히 식으면은 결정 크기는 커져요. 천천히 식으면은 왜 커져요? 함께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다. 됐어요. 일치불일치 내용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향을 주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어. 뭐였어? 한 가지가 더 있었어. 속도 말고도. 어?
결정? 응? 뭘? 다섯 번째 문장. The type of amount of element. 원소의 종류와 양이 또 다른 영향 결정을 하는 요소가 돼서 조심하시고요. 지금 여기 문장은요, 요 두 개가 주제 문장이 돼요. 1번, 2번 문장이. 됐어요. 질문. 5분만 쉬자. 없어. 없다고? 거의 없어. 다른 문제로 하셨나?
안지호랑 이영신의 대하고 1학년들이 많이 다녔다고? 맞아? 넌 관심 없지? 네. 이영신은 몇 명 정도 다닌대? 많아? 얼마나? 2, 30명 돼? 나 지는 거 용서 못한다. 이영신, 안지호한테 밀리면 안 돼. 아니, 점수로. 밀리면 안 돼. 걔네는 그냥 변형 문제만 풀잖아. 맞지? 기출 문제만 푸는데 나는 다 만들어서 주는데 왜 네가 줘? 지면 안 돼? 되나? 왜? 왜? 지면 안 돼. 절대 지면 안 돼. 자, 38번 해봅시다. 원래 작년에 대하고가 1학년이 지금 14명 있거든?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1학기 기말고사 때 30 몇 명까지 갔었거든? 33명인가? 지금 2학년 남아있는 친구들 25명이야. 근데 그 목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대진고 애들을 따라잡기 위해서였거든. 대진고가 지금 40명이야. 2학년이 40명이야. 그래서 대진고니, 그러니까 이영신도 이제 필요 없다. 대진고만 이기자 했는데 못 이기겠더라고. 거기서 나름 합리화를 시작을 했어. 어떻게 했냐면 총 인원수가 대진고가 더 많아. 학교 자체 1학년 총 학생 수가. 그럼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했지. 그래서 난 지금 내 목표는 그래도 똑같이 30명, 40명 정도 만들어 보는 게 목표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 너네가 나간다고 해서 내 월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너네가 늘어난다고 해서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난 단 하나거든. 정말 내가 대가리 싸매면서 자료를 만든 거잖아. 근데 이 자료를 15명이 쓰나 30명이 쓰나 나는 오히려 이왕 쓸 거면 더 많은 친구들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영신한테 안지호한테 지면 안 돼. 너네가 뭐가 아쉬워? 내가 자료 다 만들어주잖아. 그치? 이길 수 있어. 어. 내가 현우진이 한 말 존나 멋있어갖고 해보고 싶거든. 뭔지 알아? 현우진이 한 말이 있어. 수능 전날에 수능생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잘 볼 거예요. 누가 가르쳤는데 요 말했단 말이야. 어. 나도 내가 만든 자료 썼는데 잘 봐야지. 그치? 뭐 보면 뒤. 참지 않지. 심지어 그쪽 학원에서 쓰고 있는 자료들은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제작팀에서 만들던 자료도 있어. 아인카라는 데가 있거든요. 혹시 알아요? 거기에 제작위원회였어 내가. 근데 렉스캉으로 와서는 그걸 못하고 있어. 저걸 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만들면 나 죽어.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대진구랑 싸울 자신은 없다. 1학년이 40명이야. 대진구 1학년이 40명. 그건 못 이겨. 깔끔하게 그건 포기를 하고 나머지를 이길 걸 생각을 해야지. 자, 해봅시다. 38, 39, 40. 3개 남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걸 다 끝낼 거고 다음 시간에는 뭐 해?
일과 나갈 거예요. 일과 뭐 교재 안 갖고 와도 돼. 그러니까 통합본 안 갖고 와도 되고 쌤이 따로 뽑아서 줄 거니까 일단은 숙제 받은 것만 해와. 알겠어? 자, 해봅시다. 자, carbohydrates are basically sugar. 모든 탄수화물은요, 기본적으로 sugar, 설탕이래요. 여기서는 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complex carbohydrates are good carbohydrates for your body. 복잡한 탄수화물은요, 좋은 탄수화물이래요. 너의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래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이 뭐라고? 복잡한 탄수화물이래요.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이 나와요. 자, these complex sugar compounds are very difficult to break down. 이 복합 화학물은요 매우 어렵대요. 뭐하기가? 분해하기가 어렵대요. 즉 분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돼? 소화되기가 어려운 게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자, and 그리고요 이것은요 trap 가둬둘 수 있대요. 다른 영양분을 그 뭐와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다른 영양분을 가둬둘 수가 있대요. 어디에? 사슬 안에 가둬둘 수가 있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느리게 분해가 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미네랄까지 들어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as they slowly break down, 그것들이 천천히 분해됨에 따라 the other nutrients are released. 다른 영양소도 어떻게 돼요? 방출되어진대요. 누구의? 너의 몸속에. 그리고요, can provide you with fluid. 너한테 뭘 제공할 수 있어요? 연료를 제공할 수 있대요. For a number of hours. 많은 시간 동안 연료를 제공할 수가 있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분해되는 게 몸에 오래 계속 남아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게 연료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하나 봅시다. 다른 거보다 provide A with B는 무슨 뜻일까?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거랑 같은 의미로 전치사만 바뀌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A랑 B도 순서도 바뀌어. provide B for 또는 to A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 자리에 to가 들어가 있게 되면요 틀려요. 연료에게 너를 제공하게 되는 거야. 연료에게 너를 제공한대. 너 바뀌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a number of라는 표현은요. 무슨 뜻일까, 은송아? 은송아? 많은 뭐야? a가 되겠지? 그럼 얘는 the number of는요? a의 수예요. 다르다. 얘는 달라요. 의미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야? 좋은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carbohydrate. 나쁜 탄수화물은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are simple sugars. 단당류래요. 그러니까 단순한 당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because their structure is not complex. 원인이 뭐냐라고 보니까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they are easy to break down. 그들은요 분해되기가 쉽대요. 그리고요 hold 가지고 있대요. 거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자, 지금 여기 few라는 단어 하나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뭐가 있어? little이라는 단어도 의미상 똑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a few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few라는 녀석은 뒤에 뭐가 와야 돼? 가산 명사가 와요. little은요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는 뭐야? 조유다. 불가산 명사가 뭘까? 셀 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 명사라고 하고요. 가산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의미는 똑같아. 둘 다 뭐라고? 거의 뭐뭐 없는.
그런데 few라는 녀석도 뒤에 뭐가 오냐면 가산 명사가 와요. 근데 의미가 뭐냐면 몇몇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만약에 이 자리에 little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왜 안 돼? 가산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a few가 들어가면 왜 안 돼? 문맥상 맞지 않아서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의 가지고 있지 않대요. 너의 몸을 위한 거의 그걸 가지고 있지 않대요. 뭐 외에는? 설탕 외에는 from which they are made 그것이 만들어지는 당 외에는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결국 문맥상 자체에서 여기서 뭐만 가지고 있다고? 당만 가지고 있다라고 뒤에서 강조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문장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다? 뒷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문장을 바꾸게 돼서 which부터 they made from 이라는 녀석을 보면 뒤에 뭐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또 얘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왜 바뀔 수 있다고? from이 뒤로 가게 되면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지는 녀석이 되고 from이 앞으로 가게 되면 그냥 완전한 문장 형태가 돼서 상관없게 된다고 됐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다? 뒷문장이 완전해야 된다. 그럼 질문 하나 더.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 없다? 민채?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that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밑에는 that을 쓸 수 있다 없다? 얘는 있다. 자료가 너무 많은데? 일단 이거 먼저 봐. 수업 듣고 있다가 자료 더 받자. 숙제 갖고 왔어? 숙제 갖고 왔어? 뭐라고? 일단 갖고 왔어? 이따 확인하고 얘기하자. 네. 좀 알았어? 다음 시간에 또 오시고요. 숙제하면서 지금 아까 받았지? 그래서 그거 해오세요. 네, 이해됐어? 가세요. 아이 현실 써야지. 수업 알아서 다 썼어. 아니야. 수업 수고가. 왜? 집에서. 왜? 집에서 쓰는 거 쓸래? 자, 너의 몸뚱이는요. break down these carbohydrates. 이 탄수화물을요 분해한대요. 상당히 빠르게 분리한대요. 분해한대요. 그리고 what it cannot use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요. converted 바뀐대요. 뭘로요? 지방으로 바뀐대요. convert A to B,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전환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문장에서 what은요. 뒤에 문장에 목적어가 없는 선행사 포함한 관계 대명사가 되고 하나 더. 지금 문장에서 주어가 됐는데 여기 단수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수동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주어가 what it cannot use로 이어지면서 두 번째 pp로요. stored 들어가 있어요. 저장되어진대요. 너의 몸뚱이에 저장되어진대요. 나쁜 탄수화물은요.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대요. 그래. 난 근데 이 글을 읽고 궁금한 게 그거야.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은 뭘 처먹어야지 생기는 거고 나쁜 탄수화물은 뭘 처먹어야지 그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PP 형태가 둘 다 수동태 들어가 있는 것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질문. 그래서 결국 요 글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인데 어떻게 걔네들이 생기는지 전반적인 탄수화물의 형성 과정이죠.
좋은 거건 나쁜 거고. 자, 그다음 이어서 해봅시다. 39번. 사람들은요 흔히 make mistaken assumption 잘못된 가정을 만든대요. 근데 그 가정이 뭐야? That because a person has one type of characteristics 사람이 한 가지의 특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징들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자동적으로 다른 특징들 그것과 연관되는 어울리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라는 잘못된 추정을 한대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통념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저 근데 되게 치사하게 바뀌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얘기하는 건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만약에 눈썹이 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싸가지가 없을 거다라는 게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나 그렇게 싸가지가 없지 않거든. 되게 착해요. 참고로 말하면 내가 너네를 남기는 이유는 너네가 할 걸 안 해서 남기는 거. 나도 빨리 가면 좋아. 나도 할 거 되게 많아. 근데 난 할 거를 하기 위해서 남기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정말 싫어하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생이라고 기준을 하면 이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왔건 단어를 잘 안 보았건 상관 안 한다. 응 그래 가 이렇게 해요. 특히 만약에 내 친구다 그러면은 같은 그 자리에 있어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철저하게 안 들어. 난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 그냥 확실하게 손절할 때는 아예 손을 떼더라고. 근데 이게 안 좋은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 자 문장에서 잠깐만 보자면 여기 that부터 it까지 전부 다 동격의 접속사 대절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한 연구에서 대학교 학생들은요 주어졌대요. 뭐가? 설명이 주어졌대요. 자 근데 잘 봐. 쌤이 뒤에 목적어라고 했어. give라는 녀석이 몇 형식 동사? 4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IO, DO가 나오지. 그에 따라서 수동태로 전환되면 어떻게 돼? IO가 앞에 오고 be 기분이 되고요. 그리고 DO가 돼요. 그에 따라서 구문 분석,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죠. 즉 우리가 더 이상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수동태가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여기에 gave 들어가면 목적어 있네 맞았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 안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수동태도 보어 올 수 있고요. 목적어 올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대학교 학생들에게 설명이 주어졌대요. 누구에 대한? 초청 강사에 대한 설명이 주어졌대요. 뭐 하기 전에? 그가 집단에게 말하기 전에. 그랬더니 절반의 학생들은요 받았대요. 설명을 받았는데 뭘 포함하네? 따뜻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설명을 받았대요. 이 둘의 관계는 뭐야? 능동이 되겠죠. 그리고요 다른 절반은요 들었대요. 뭐라고? 강사가 차갑다라는 것을 들었대요. 이 told도 tell이라는 녀석도 결국은 4형식이잖아. 마찬가지로 뒤에 뭐 있냐면 접속사 대시 생략된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집단과 B 집단의 차이점이죠. 한 집단은 따뜻하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한 집단은 차갑다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보니까 그리고 나서 초청 강사는요 이어졌대요. 이끌었대요. 토론을요. After which the students were asked to give a group impression of him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난 후에 학생들은요 요청을 받았죠. 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인상을 달라고 요청을 받았대요. 자 그때 여기 문장 보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대예요. 그래서 뒷문장 완전하고요. 요 자리에 그에 따라서 대시 들어갈 수 없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ask라는 녀석은 몇 형식 동사야? 5형식 대표적인 녀석이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녀석이에요. 그에 따라서 여기 뭐 들어가 있어? to give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ask가 5형식으로 들어갈 때는 물어보다가 아니라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요청받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as expected, 예상한 대로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큰 차이가 있었대요. 뭐하고 뭐 사이에?
인상들 사이에 근데 그 인상들이 또 뭐야? 형성되어진 거죠. 학생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인상들 사이에 큰 차이들이 있었대요. 뭐에 의존하는? Depending on their original information of the lecturer. 강사에 대한 최초 정보에 따라서 의존해서 학생들에 의해 형성되어진 인상들 사이에 큰 차이점들이 있대요. 자, their 구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누구야? differences예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formed라는 녀석은 동사가 아니죠. 뭐예요? 수식어고 과거 분사예요. 앞에 있는 impression을 꾸며주는 과거 분사고요. 이 둘의 관계는 수동이고요. 준동사가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법 문제 나오기 되게 괜찮아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depending on이라고 돼 있어요.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랑의 관계?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가 뭐예요? 또 능동인 거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it은요 가주어고요. 얘가 진주어예요. 이거 수정해 주세요. 밝혀졌대요. that 이하한 게 밝혀졌죠. Those students, 그 학생들 who expected lecture to be warm. 강사가 따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학생들은요. tend 투부정사 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말로 뭐 있어? be likely 투부정사죠.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대요. 누구랑? 그와 더욱더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근데 이 안에 거 잠깐만 볼게요. expect라는 단어가 오형식, 그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리고 또 주격관계 대명사절, 그리고 오형식 동사까지 어법 문제가 되게 나오기도 좋겠지만 서술형 나오기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보여줬대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긴 결과예요. 어떤 결과? 다른 기대가 not only affect impression, 인상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but also라고 들어가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에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표현으로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요 뒤쪽이에요. 아,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성하는 인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관계에도 which is formed, 형성되는 우리의 행동과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줬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처음 정보가 첫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인상에도 영향을 주는데 행동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 사람과 맺는 인간관계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통념은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행동과 이런 것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 결국 지금 문장이 여기가 뭐냐면 주제죠. 자, 넘어가도 돼요? 자, 40번 해봅시다. 자, to help decide what risky and what's safe, who's trustworthy and who's not, we look for social evidence라고 돼 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뭐를요?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인데 잘 봐. 지금 여기에 목적어라고 적어져 있어. 투부정사는요. 미안해. help라는 녀석은요. 오형식으로 쓰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준사역 동사라고 불러. 맞아? 근데 그 준사역 동사일 때 특징이 뭐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가 있대. 맞아? 그런데 이 녀석은 삼형식으로 전환될 때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적용됐던 녀석이 똑같이 적용돼요. 즉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고 동사 원형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받는 동사기도 해요. 이해됐어요? 즉 여기서는 to decide 들어갈 수 있어요.
결정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된대요. 근데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뭐야?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하고 뭐 누구를 믿을 만하고 누구를 믿지 못할 것에 대해 결정하는 것에 도움을 준대요. 자, 지금 목적어 역할하는 녀석들은 전부 다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어순 조심하세요. 딱히 나오진 않겠지만. Look for 우린 찾다죠. 우리는 뭘 찾아요? 사회적 증거를 찾는데요. 위험하고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증거를 찾는다고 이해됐어요? 자, from on evolutionary views,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following group is most always positive. 집단을 따르는 것은요 가장 항상 긍정적이래요. 자, 지금 여기 주어가 following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뭐냐면 단수 취급해주고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어디에 전망에 생존 전망에 가장 긍정적이래요. 거의 항상 긍정적이래요. 자, 만약에 everyone's doing it,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면요 it must be sensible things, 분별해야 할 것이래요. 해야 할 분별할 것인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얘가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야. explain에 이렇다고 설명했대요. 누가? 이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대요. 모든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해야 할 분별 있는 일이 틀림이 없대요. 즉 많은 사람이 하면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while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면에라는 뜻이에요. 뭐 하는 반면에 우리가 자주 본대요. 이것을 오늘날 어디에서? 제품의 평에서 이것을 자주 보는 반면에 심지어 미묘한 단서조차도요. 어디에 있는 환경 내에 있는 단서조차도요. can signal 신호를 줄 수가 있대요. trustworthiness 신뢰성에 대한 신호를 줄 수가 있대요. 자, 지금 여기 trustworthy라는 단어가 형용사로도 나왔고 지금은 명사로도 나왔어. 어디에 나왔냐면 얘는 뭐라고? 명사고요. 얘는 형용사예요. 삼통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환경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환경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만 레스토랑에 사람이 많으면 그 집은 우린 뭐라고 생각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 나쁜 집이라고 생각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잖아. 맛집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사람 많은 곳을 안 가. 사람 많으면 기다리는 건 별로 싫어. 그래서 나는 만약에 생존 법칙으로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나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사람 중에 하나야. 많은 곳을 안 따라가잖아. 이해됐어? 이해 못했지? 근성이 이해 못했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봐도 이게 생존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면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난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지. 됐어? 자, consider this. 이것을 고려해 보세요. 뭐냐면 when you visit local restaurant, 네가 지역 레스토랑 방문했을 때 are they busy? 그들이 바빴는가? Is there a line outside or is it easy to find a seat? 여기서 이시여 이거 가주어야 미안해. 가주어예요. 그리고 to find가 진주어예요. 그래서 자리를 찾기가 또 쉽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래. 자, is it hassle to wait? 기다리는 것은 성가신 일인데 하지만 줄은요 can be powerful cues, 강력한 신호일 수도 있대요. That food is tasty, 음식이 맛있고요. 자리들은요 are in demand, 수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신호일 것이래요. 이해됐어요? 즉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보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어? 자, more often than not, 대개는요 it is good to adopt practices of those around you. 따르는 것이 좋대요. it 가주어고요. that to 진주어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좀 많이 나오네.
여기선 practice는요 연습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여기선 도즈 말하는 게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남 하는 대로 하면 좋다 이거지. 근데 나는 성격이 좀 못났나 봐. 남 하는 대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요약문 한 번만 빠르게 읽어줄게요.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안전과 안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대요. 어디에서? 얘가 빈칸이었어요. 수에서. 아까 그룹 집단이 결국은 수였던 거잖아. 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결정할 때 수를 따르는 것이 좋대요. 수를 따르는 경향이 있대요. 특히 언제? 마주쳤을 때, 뭐에 마주쳤을 때, 여기서는 불확실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라고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음식점을 갔을 때 이 음식점이 맛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먹어보기 전까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은 우리는 아 그래도 맛집이구나라면서 안심을 하게 됐어. 지금 전반적인 이 글에 대한 내용은요. 불확실하거나 잘 몰랐을 경우라고는 얘기 안 와서 거의 불확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많은 사람의 수를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많은 사람이 뭐 한 것을 결정한 것을.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